북한 황해도 신천에서의 공산군과 반공 주민 간의 한맺힌 학살 사건,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피카소의 그 한국에서의 학살, 이런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추상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이 당연히 학살한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누가 학살자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은 현재 파리의 그 피카소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의 사진에 보시는 박물관, 그리고 밑에는 이 그림을 그린 피카소죠. 이 그림은 그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누가 학살을 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잘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이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그 소설가 황석영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황해도까지 갔다 왔죠. 그러고 난 뒤에 쓴 소설이 손님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것이 미군에게 덮어 씌운 거짓말이다라는 걸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반미교육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이 1808년에 그 고야의 작품에서 착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 전쟁 시기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에 와서 그 반란군을 총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착상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신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소련군이 와서 신천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천에서 다들 그 사회적인 계층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배운 것도 없고 천한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소련군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그리고는 인민위원회 공무원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군청, 시청 이런 데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토지가 없던 사람들이 그 소련군의 힘을 빌어 가지고 대신에 그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땅을 빼앗아 가지고 대신 땅을 불화받습니다. 그래서 황석영도 소설에서 신천군의 인민위원회가 생겨서 가봤더니 이 고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끌고 모았더라, 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신천에서 그 공산주의자와 반공주민 간에 유난히 그 대립과 그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들을 지위를 거꾸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사던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이 그 상전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지위 높았던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한 신천에다가 같이 뒀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위가 역전된 사람들끼리, 특히 그 지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반공산주의 사람들의 그 적개심이라는 게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큰 원한이 되고, 그리고 잘 되고, 그 소련군이 와서 더 출세하고 더 부유해지고 지위가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게 된 거죠. 그것이 그 북한군이 쫓겨가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쫓겨가는 그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그 재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이 있습니다. 이 재령 신천은 사실 유엔군이 진격해 가는 주된 곳은 아닙니다. 유엔군은 개성에서 사리원으로 경의선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경의선에서 조금 서쪽에 있었던 재령이나 신천은 특별하게 유엔군이나 국군에서 주목하지 않던 곳입니다. 전투가 거의 없던 곳이죠. 그런데 10월 13일이 되면은 유엔군이 그 38도선을 넘어서 임진강을 건널 때입니다. 10월 13일이면 그 임진강을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이나 재령은 어디까지나 그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13일 날 재령에서 반공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공 봉기한 사람들이 분주소, 그리고 내무서, 경찰서죠, 이런 것을 점령을 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또 각종 공산주의 그 단체들, 군청, 그 행정부인 군청이나 민청, 또 여맹, 이런 뭐 각종 청년단체, 여성 동맹, 뭐 이런 사무실을 전부 접수하고,
또 읍내에 있는 공산주의 각종 조직들을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원들 군청에 있는 명단을 보고 공산당원을 잡아들이고 공산당원이 도망간 경우에는 가족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살아남은 그 붙잡히지도 않고 죽지 않은 내무서원과 그 민청원이 그 재령을 탈출해 가지고 마침 철수하던 북쪽으로 후퇴하던 북한군 한계 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 대대를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북한군 한계 대대가 그 재령에 그 반공 봉기자들을 진압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한계 대대는 정규군입니다. 그 정규군이 반공 봉기자들 그 금방 아주 짧은 시기에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상당하고 잡힌 사람들 전부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무서원과 민청원들이 반공 봉기자 그리고 그동안에 반동으로 지목된 집안들 기독교인들 전부 다 학살했습니다. 이제 반공 봉기를 하는 걸 보고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북한군 대대가 후퇴하지 않고 이틀간 읍내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재령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재령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10월 13일 날 그런 재령 봉기가 있고 10월 17일 날 신천에서 반공의거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 유엔군이 아직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공 봉기가 일어나는데 재령의 실패한 것이 더도 그 감정을 자극하게 된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천의 반공 주민들 그리고 또 구월산에서 유격대 활동을 하던 반공 주민들 그리고 재령에서 탈출한 반공 주민들 이게 전부 합쳐가지고 신천에서 그 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가지고 신천의 내무서 경찰서죠. 군당청사 이거 행정관서고 민청, 여맹 이런 그 각종 동맹 조직들 그리고 보위부라든지 이런 사무실들 전부 점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치 보위부원들 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치가 떨립니다. 이미 그 내무서에서 예비 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한 거죠. 그 예비 검소감자를 정치보위부가 또 데리고 가가지고는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그 안에 수류탄 던져가지고 죽인 아주 비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정치보위부에 대한 적개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보위부원들 다 4명을 죽이고 또 일부는 포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신천에 있는 공산당 그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공산당 가족들 그리고 또 신분이 상승돼 가지고 그동안에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 그리고 각종 인민위원회에 가서 공산당의 활동에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빌붙어 있던 자들 전부 다 정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반공호 그리고 또 내무서 창고 이런 데다가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거기다가 구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 유엔군이 일부 유엔군 한 개 팀이 신천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반공 주민들이 장악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태극기를 걸고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신천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뭐 심지어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환영 연설까지 해주고 잔치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그 당시 사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둬 놓기만 했는데 이제 중공군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신천에도 철수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12월 7일 날 신천에서 그 반공 주민들도 후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 반공 주민들 봉기한 사람들이 여기 마지막으로 그 반공호라든지 또는 창고에 가둬놨던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여명, 직명, 뭐 각종 그 공산주의 그 정권기관 그리고 당기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주요 단체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버린 거죠. 그 엄청난 학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수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또 그 반공 주민에게 협조했다는 사람 또 죽이게 되죠. 이런 어떤 비참한 일이 신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죽였나, 누가 얼마나 어떻게 죽였나? 우리 민족끼리 죽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탓할 건 없습니다. 3만 5천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죽였지만 누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던 사람들 억지로 강제로 지위를 역전시켜 가지고 서로 분노와 정오심을 키워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결국 소련군하고 김일성의 죄입니다.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 그리고 또 공산당 책임 아닙니까? 김일성이 책임이죠. 이래서 이 김일성은 자기 죄, 전쟁을 일으킨 죄도 크죠. 그리고 또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 지위를 역전시킨 거, 계급 차별하고 그런 거 전부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미군에게 전가한 것이죠. 그것이 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은 1958년에 여기 신천에다가 박물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60년에 개관하는데 전부 미군들이 했다고 하고, 있지도 않는 내용을 잔인한 장면들을 억지로 그림을 그려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사람을 고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상상화죠.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군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정오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한 것이죠. 여기서 미군들 한 개 소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부대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 주민에게 해를 끼친 건 없죠. 김일성은 오로지 자기가 한 그런 책임이나 죄과를 숨기려고 미군에게 전가하고, 이것을 반미의 그냥 핵심 본부, 핵심 장소로 그렇게 가꾼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박물관의 처음 만들어지는 신천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을 일부러 건설했다기보다는 어떤 학교 시설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30년 뒤에 1988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가 좀 더 반미를 더 활발하게 선전하기 위해서 더 건물을 새로 또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더 확실하게 반미 교육의 장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매번 북한 군인들, 북한 젊은이들, 북한 학생들, 북한 여성들, 북한에는 각종 조직들이 많습니다. 여성동맹, 직장동맹, 직장인동맹, 청년동맹,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미 선전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성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반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적대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김일성과 자기 일족에게 있는 죄과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김일성은 왜 사실을 감추는가? 이건 미군이 한 것도 아닌데, 이 사실 우리 민족끼리 동족상잔입니다. 동족상잔 중에서도 독립 사람끼리 서로 죽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참한 것이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 참화, 비극 이런 거 못 그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반미를 위해서 이 신천에서 선전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을 계속 눈과 귀를 가리우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면은 진실을 알게 되면은 체제가 무너질까봐 주민들이 동요하고, 또 김일성 이런 독재 정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김일성 보면은 여기 신천박물관에 40번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정일은 20번 왔습니다. 그리고 또 1998년에 이 박물관을 새로 완전히 신축을 했죠. 더 확실하고 더 영구적으로 반미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손자 김정은은 지금 2번 여기 왔습니다. 계속 진실이 탄로날까봐 두렵습니다. 북한 체제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체제가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허구의 체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